농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스테판 커리 2점 슛이던 3점 슛이던 그냥 쏘면 다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핫핸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용어가 주식시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팔기만 하면 다 수익이다. 네, 자, 핫핸드가 누군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주식시장이 망해도 이득 본다는 데가 바로 월스트리트거든요. 거기에 드림팀이 하나 있다고 쳐. 자, 다른 팀은 어떤 팀이 있냐 하면 동물원으로 갑니다. 심지어 사육사분들도 아니야.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요? 자기 전 재산인데 주식에만 넣을 거야. 누구한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 그런- 가야지. 그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실제로 1973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버튼 멜키어 교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신문 보면은 막 이렇게 종목이 깨알글씨로 막 종목이 쫙 나오거든요. 다트를 던져. 거기다가 교수가 던진 게 아니고 원숭이가 던져서 거기에 딱 꽂혔는데 거기에 주식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걸 사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숭이가 월스트리트를 이겼습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프라이즈 말이 아닌데 되나요, 그게? 실제로 2012년까지 원숭이들의 포트폴리오가 내놓으라는 펀드 수익률보다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스터 곡스라는 햄스터가 쳇바퀴를 막 돌잖아요. 하나의 원통 위에는 바이, 하나의 원통 옆 위에는 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쳇바퀴를 막 돌다가 햄스터가 바이로 나가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햄스터가 최대 50%의 수익률, 평균 20%의 수익률로 어떤 때는 투자왕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햄스터 보고 저도 투자해야 되겠는데 뭐.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눈을 감았습니다. 꿍꿍?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대신에 좀 분산돼 있는 포트폴리오 사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한번 하자면 자신이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고 하는 투자 방식을 액티브 투자라고 하고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게 바로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실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때는 2006년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 자리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헤지펀드를 디스합니다. 가성비가 최악이야. 내가 너희한테 바로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주가지수만 평균적으로 따라가는 펀드에 돈 넣으면 너희 내가 다 이겨. 이렇게 팩폭을 한 거죠. 여기에 테드 세이즈라는 펀드 매니저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 얘기 틀렸습니다. 수익률 한번 내기 해봅시다 해서 2008년 1월 1일 날 10년짜리 게다가 12억 방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정말 가장 단순한 미국 평균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샀고 테드 세이즈는 자신들의 첨단 투자 기법이 들어간 펀드들을 앞세운 건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6년 말에 아무것도 안 한 패시브 투자는 85.4%, 열심히 첨단 투자 기법을 이용한 헤지펀드는 22%, 그러니까 완벽한 패시브 투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만큼 분산 투자가 잘 된 패시브보다 액티브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사례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유업계 선두를 다투던 남양유업이 있죠.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망해 마 다시 월급 보면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라며 2013년에 별안간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2012년 말에 94만 2천 원이던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되는 39만 원 선인데요. 이 시가총액만 4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악재를 투자자들이 과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갑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누가 미리 경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겠죠. 기술주의 대표주자 카카오죠. 지난해 6월 17만 원이 넘던 카카오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9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만약에 남양유업이나 카카오 주식에 전 재산을 넣었다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꿍꿍? 자,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액티브 투자는 그만큼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 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내려면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국 뉴욕대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S&P 500이 1928년에 만약에 $100를 넣어놨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자네 그릇이 좀 작구만. 7,60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913년에 현금을 갖다가 $100 갖고 있었으면 2014년에 현금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 $3였잖아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S&P 500처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엄청난 수익률로 컸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패시브 투자에 성공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의 연초에 S&P 지수가 3,200선을 넘었었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 이 S&P 지수가 3,700까지 회복을 합니다. 연말까지 있었으면 마이너스 30%가 아니고 1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꾸준히 내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한방 뭐 있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근데 사실 인생은 코로나보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가 오늘 30% 빠졌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되나? 막막하죠. 자, 큰 바구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바구니에 우리나라 주식들을 다 담아 종류별로. 그다음에 그 바구니를 한 부분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품을 ETF라고 합니다. 이 ETF 상품을 사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장주만 모아서 파는 성장주 ETF, 배터리 등 뭐 신소재 산업을 모아놓은 ETF. 딩딩대학은 어느 ETF로 들어갑니까? 어디에 섞일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사실은. 딩딩대학은 투자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액티브 투자를 하십시오. 근데 자산군을 굉장히 넓혀보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채권을 빼고는 또 얘기가 안 돼요.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경제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